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작은 팔찌 하나가 어떻게 3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는지 믿기 어려운 운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현재 42세인 김미영 씨입니다. 그녀에게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바로 어린 시절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겨울, 미영 씨가 겨우 9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많은 가정들이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었죠. 미영이의 아버지는 건설 일을 하시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계셨지만,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인해 가정 경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엄마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큰딸인 미영이와 7살 된 남동생 준호가 있었죠. 그해 12월의 어느 추운 밤, 미영이는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여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굶어가는데. 알고 있어.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일자리도 없고 친척 집에라도 잠시 아이들을 맡기는 게 어떨까요? 9살 미영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들의 사정이었지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이와 준호는 각각 다른 친척 집으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잠시만이야, 곧 다시 데리러 올게라고 말씀하셨지만 미영이는 엄마의 언니인 큰이모 집으로, 준호는 아빠의 형님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헤어지기 전날 밤 엄마는 미영이에게 작은 은팔찌를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미영아, 이 팔찌는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야. 언제나 이걸 차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팔찌에는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미영이에게 마이너스 할머니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죠. 이튿날 아침 미영이와 준호는 각각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는 미영이에게 준호가 손을 흔들었고 그것이 남매가 나눈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미영이를 맡은 큰이모는 마음씨는 좋았지만 이미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일찍부터 철이 들었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큰이모 가족이 갑작스럽게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영이의 본가족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미영이의 부모님은 딸을 찾기 위해 큰이모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떠난 후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연락이 끊어지면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편 준호를 맡았던 큰아버지 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버지가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역시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족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 미영이는 부산에, 준호는 대구에, 그리고 몇 년 후 태어날 막내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의 가족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미영이는 부산에서 큰이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는 본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이 건강하신지 궁금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영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형제자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지만 미영이는 항상 조심스러웠죠. 그래도 미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틈날 때마다 서울에 가서 옛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살던 집 근처를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가족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이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족들을 다시 만날 거야. 팔찌는 미영이에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영이는 부산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특별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혹시 가족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지. 간호사가 된 미영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죠. 미영이는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가족 찾기 글을 올렸습니다. 1991년 겨울 서울 성북구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습니다. 김준호 1984년생, 김박. 작은 정보라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었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영이는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미영이의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었고 가족 찾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영이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이는 매년 명절 때마다 빈 상을 하나 더 차렸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죠. 남편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이 넘어서면서 미영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20년 가까이 가족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떨까?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 남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미영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그날 밤 미영이는 30년 가까이 차고 있던 팔찌를 벗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목에서 팔찌를 빼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이 팔찌는 엄마가 너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거야. 미영이는 결국 팔찌를 다시 차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2015년 미영이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본격적으로 보급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영이는 각종 SNS에 가족 찾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종아동 전문 기관이나 가족 찾기 관련 페이지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1991년 헤어진 가족을 찾습니다. 김준호, 현재 35세 추정. 어린 시절 대구로 이사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공유가 늘어날 때마다 미영이의 마음도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어느 봄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3시 27분. 미영이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에 페이스북 메시지 알림이 왔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야 미영이는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준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미영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우리 준호일까? 안녕하세요. 혹시 1991년에 서울 성북구에 살았던 김미영 누나인가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누나를 찾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손목에 은팔찌를 차고 계시나요? 미영이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7년 만에, 정말 27년 만에 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미영이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니? 누나야, 미영이 누나. 팔찌 지금도 차고 있어. 사진 보낼게. 팔찌 사진과 함께 어린 시절 가족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구나. 나도 사진 보낼게. 그날 밤 미영이와 준호는 새벽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7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가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 누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이 아직 찾지 못했어. 너는 큰아버지 댁에서 계속 지냈니? 준호 아니야. 나도 여러 곳을 전전했어. 지금은 대구에서 가족이랑 살고 있어. 준호도 미영이처럼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군대에 갔을 때는 휴가 때마다 서울을 찾아다녔다고 하더군요. 누나, 우리 진짜 만날까? 무서우면서도 기대돼. 미영이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잠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었으니까요. 미영이와 준호는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그곳에서 말이죠.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운명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영이는 1시간 전부터 카페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려서 커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죠.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린 시절 준호의 모습이 남아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나, 준호야? 2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들의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구나. 팔찌도 그대로 차고 있고. 준호는 미영이의 손목에 있는 팔찌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 팔찌가 없었다면 이 재회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어. 엄마가 이걸로 나를 찾으실 거라고 하셨거든. 미영이의 말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회의 기쁨도 잠깐, 이제 남은 가족들을 찾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부모님과 막내 동생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나, 사실 부모님 소식을 알고 있어. 미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디 계세요? 준호는 몇 년 전부터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현재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도 있어. 우리가 헤어진 후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민수야. 지금 대학생이고. 미영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살아있고 곧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했어? 부모님께 직접 연락드리기가 무서웠어. 만약 우리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방해가 될까봐. 준호의 말에 미영이도 공감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님도 많이 변하셨을 테니까요. 미영이와 준호는 먼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나 방문보다는 편지가 더 좋을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입니다. 1991년 겨울 9살에 헤어진 큰딸 미영이가 맞습니다. 27년이 흘렀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준호와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주신 팔찌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를 만나실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일주일 동안 미영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지를 받으셨을까? 어떤 반응이실까? 온갖 상상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열흘째 되는 날 미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특별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우리 미영이 맞니? 27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27년 동안
27년 동안 너희를 찾아다녔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는 계속 울면서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에게는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는 잘 계세요? 그래, 아빠도 여기 있어. 너랑 통화하고 싶어서 안달이야.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아빠야. 아빠. 우리 딸 많이 컸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가족들은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27년간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어버이날. 운명처럼 이날 완전한 가족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의 한 식당에서 27년 만에 가족 전체가 모였습니다. 미영이, 준호, 그리고 처음 만나는 막내 민수까지.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형, 누나와 헤어져 살았지만 부모님께 형과 누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같았습니다. 누나, 형, 정말 반가워요. 드디어 만났네요. 밝은 성격의 민수 덕분에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아버지는 27년 전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미영이의 손을 놓지 않으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죠. 미영아, 팔찌 정말 안 빼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미영이의 손목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이걸로 저를 찾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정말 그 팔찌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가족들은 그날 밤늦게까지 27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빠가 무능해서 너희를 그런 일을 당하게 했어. 아빠 아닙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미영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간의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를 보낸 후에도 계속 찾아다녔어. 큰언니네 집에도 가보고 큰아버지네 집에도 가봤는데 이미 다들 이사를 가버린 후였더라고. 부모님도 아이들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너희 생각이 많이 났어. 형과 누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야. 막내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형, 누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일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고요. 민수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특별했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 같은 가족들이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재회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김 씨 가족은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매달 인천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준호도 대구에서 자주 올라옵니다. 민수는 누나와 형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했죠. 특히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냅니다. 27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들이 모두 채워진 것입니다. 미영이의 남편과 아이들도 갑자기 늘어난 가족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준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미영이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미영이의 어머니는 손자, 손녀들을 무척 귀여워하셨습니다. 27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보상해주고 싶으신 마음이었죠. 할머니, 이 팔찌 예쁘다. 미영이의 딸이 할머니의 팔찌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팔찌가 너희 엄마를 다시 찾아오게 해준 거란다. 어머니가 손녀에게 팔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영이의 이야기는 곧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죠. 특히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27년이 걸렸지만 결국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명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이는 TV 인터뷰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미영이의 이야기를 본 후에 가족 찾기에 다시 도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정말로 가족을 찾는데 성공하기도 했죠. 미영이와 준호, 민수는 이제 가족 찾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어느 날 미영이는 어머니께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때 왜 하필 팔찌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별 의미 없이 준 거였어. 그냥 너한테 뭔가 남겨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 팔찌가 정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 내가 27년 동안 이걸 차고 있었기 때문에 준호가 너를 찾을 수 있었거든.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미영이가 중간에 팔찌를 잃어버렸거나 벗어버렸다면 준호는 확신을 가지고 연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팔찌는 우리 가족의 상징이에요. 미영이의 말에 모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작은 단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팔찌가 있었지만 여러분에게도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는 27년을 잃어버린 후에야 알았거든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가족과 함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으면 해요. 2024년 현재 김 씨 가족은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재회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족 찾기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대구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자주 만나러 다닙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정말로 헤어진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년 4월 28일 미영이와 준호가 재회한 날을 가족의 날로 정해서 온 가족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반드시 그 유명한 팔찌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새로 태어난 손자, 손녀들에게 말이죠. 할머니, 이 팔찌 정말 마법의 팔찌예요. 손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봅니다. 그래, 마법의 팔찌야. 사랑의 마법이 담긴 팔찌란다. 할머니가 손녀를 안아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작은 팔찌 하나가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실화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이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찾기 관련 문의 실종 아동 전문 기관 182